이 정치에서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아베가요, 일본에서 총리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작년 중반만 해도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슬슬 좀 흔들리더니만 올해 사학 문제 등과 둘러싼 의혹이 좀 번지면서 어제 끝난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전체 127석 가운데 지금 도쿄도 지사를 맡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 과거 자민당의 몸을 담고 있었고 방위상도 했지요. 이 여성이 이끄는 도민퍼스트해라는 지역적인 정당이 49석을 얻었고, 이 아베의 자민당은 현재 16석만 얻었습니다. 대참패를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아베가 곧 있을 보궐선거에도 지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 정권이 두 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권은 75%의 압도적인 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온갖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이 곧 이제 미군 부대가 올 연말까지 평택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평택하고 천안하고 사이는 1시간 거리라서 대중교통으로 천안이 이 평택에 온 미군과 그 가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하는 축제, 할로윈 축제 있죠. 이 서양의 할로윈이라고 해서 호박을 갖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걸어놓는 그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 할로윈 축제를 한국식으로 해서 도깨비 축제라 해가지고 이 미군, 주한미군과 그 가족과 천안시가 함께하는 이런 축제를 기획했다가 이 반미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박을 함으로써 이 축제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정권 초에 미 대사관을 포위하는 집회를 판사가 허용하고 좌파 단체들이 미 대사관을 포위해서 시위를 해서 미국이 항의를 했습니다. 여전히 성주에는 지금 유류 반입을 저지하는 민간인들이 검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30일 오후 4시 40분에요. 이 성주 사드 기지로 기름을 나르던 한국군 헬기가 고무 유류통을 떨어뜨렸지만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이 떨어진 유류통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해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군은 미군 헬기가 부족해서 육군 항공작전사에서 헬기를 지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에 진동이 발생해서 이상이 좀 와서 조종사들이 현장을 선회해서 밑에 사람이 있는지 민가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안전한 데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각종 보급품 반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유류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미리 조용히 극비리에 정용히 가서 미국의 사드를 뭐라고 설명했든 여전히 한국의 공권력 투입이 이야기된 지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제대로 사드 기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안철수 척건이라는 이유미, 그 다음에 이준석 등에 의한 이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검찰 개혁용 장관을 안경 안으로 세웠다가 낙마하니까 검찰이 잘해줬다고 압박하고, 그 다음에 또 박기상이라는 안경안이보다 더하다는 사람이 지금 임명되어서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 건을 해서 검찰 개혁을 안 해도 저희들은 믿을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검찰은 지금 이 이유미 이준석 건을 가지고
한번 끝장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제 안철수를 대면 조사해서 안철수는 제보 조작과 관련해서 무관하다, 즉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하루 전 이용주 의원의 보고를 받고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를 둘러싸고 책임론이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와서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낸들 국민이 믿어주겠느냐? 사건 불거진 직후에 입장 표명을 해야지 우물쭈물하다가 실기를 했다. 국민의 머릿속에는 꼬리 자른다라는 인식이 박혀있다. 자, 박미화, 지금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 의혹 때문에 지금 송영문이, 조대엽이니 그리고 김상곤이니 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안철수는 이제 정치 재기가 당분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고요. 안철수가 없으면서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제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의한 한마디로 정계 개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이미 당 내부의 상당수는 안철수에 대한 규탄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대표 정권 바뀌기 전에 대선 때는 공격에 앞장섰는데 바뀌고 난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기 바빴는데 결국 이 사건을 맞이하고 이 칼끝이 안철수와 자신을 노린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혁의 대상으로서 지금 이 의심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검찰과 또 현재 청문회 전국을 돌파하고자 하는 여당과 또 국민의당 내부에 취약한 어떤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정계 개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대표를 선출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전 후보가 대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며칠 전에 선출된 이해운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보수 야당에서 이 당 체제 정비는 사실상 완료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른정당은 협조할 거는 하고 비판할 거는 비판한다는데 과연 바른정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자세만으로 볼 때 이 정권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건지 우려스러운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에 아무리 현 정권이 지지가 높다 하더라도 지지가 높으면 야당이 지적해야 될 부분이나 해야 될 말을 못합니까? 요즘 TV 나가보면 좀 우스운 꼴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지지가 높아서 비판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지지가 높아서 국민의당은 위기에 놓였다. 대통령이 지지가 높아서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된다. 대통령이 지지가 높아서 대통령이 추천한 장관 후보들은 다 통과돼야 된다. 대통령이 지지가 높은가 안 높은가 하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100번 양보해서 지지율이 그대로를 다 인정해 준다 칩시다. 그럼 지지가 높다고 해서 그 높은 거는 높은 것일 뿐이지 야당이 해야 될 몫을 하지 않고 야당이 야당 같자는 소리를 내면서 애매하게 처신하고 애매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요. 보수를 개혁하자는 개혁 보수의 내용과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지지가 높아서 협조를 하거나 적당하게 무슨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딴지를 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하고는 개혁 보수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개혁 보수가 집권하면 저런 인물들을 장관으로 쓸 겁니까? 개혁 보수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야말로 부패라든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는 것이 개혁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에서 어떻게 지지율을 핑계 삼아서 저런 어떤 장관 인준에 대해서 저렇게 애매하게 처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감성 코드, 탈근의, 소통, 협치, 뭐 협치는 안 하고 있는데 협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방미, 그것도 저는 정확하게 방미 성과를 제대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엮어가지고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좌파들에 의한 한마디로 국가 대청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 천안에 있어서 도깨비 축제를 미군이 같이 한다고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부터 미군 대사관을 둘러싸는 거, 성주에서 아직도 사드 이 검문소가 유지되고, 그래서 군이 헬리콥터로 유류를 나르다가 유류통을 떨어뜨렸다는 이런 진짜 울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전반적인 청소가 좌파 코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 구조에서도 정당의 가장 약점이 터지면서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청산 대상이 된 검찰이 그런 문제들에서 칼을 들고 나서서 지금 국민의당이 꼼짝 못하고 해체될 상황에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보수 야당들은 보수를 다워야 되는 문제죠. 뭐가 더 우선 과제이냐? 즉 보수 야당이 기존의 보수의 어떤 틀들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젠틀해 보이고 싶고, 뭔가 좀 강남 좌파처럼 보이고 싶고, 뭔가 젊은 사람이나 시류에 좀 영합하고 싶어서 정권 편도 좀 들어주고 싶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대응하고 싶다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보수 야당에서 야당이 중심입니까? 보수입니까? 저는 보수가 중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수 야당들이 해야 될 부분의 핵심 과제는 이번 미국 가서 합의 보고 왔다라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주어지고, 이들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전작권 전환을 저렇게 미국 가서 선물처럼 받아오면서 추진하면서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시비를 걸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용이 미국에 가서 약속한 내용이 뭐냐고 국회에서 밝혀라고 요구를 하면서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확약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남북 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공조를 깨는 주도권 행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을 걸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저렇게 집중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쓰레기 더미와 비슷한 장관들요,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반대다 그러고 즉각적으로 사드 전작권 등에 저는 야당이 집중해서 시청 앞에 텐트 치고 국회를 거부하고 투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대한민국 야당 정말 이자들도 썩어서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건재하고 있는 겁니다.